세션이 있으니 네 그때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끝난 다음에도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는 제가 잠시 뒤에 채팅창으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션이 완료되면 이런 설문조사가 있는 이메일이 발송되는데요. 해당 부분 체크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전부 어점으로 체크를 해 주신다면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세션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자로는 남서영 프로 그리고 이청 프로도 패널리스트로 저희와 함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간을 저희 발표자인 남서영 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네트워크 환경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고요. 네트워크 디스커버리를 기반으로 하는 FMC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쉬운 로그 분석과 보다 더 신속하게 공격 이벤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세션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검색 기능을 이해를 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아젠다를 살펴보자면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는 먼저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기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함에 있어서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로 나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데모를 통해서 패시브 네트워크 디스커버리에 대한 설명과 설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마지막으로는 마찬가지로 또 데모를 통해서 액티브 네트워크 디스커버리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세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네트워크 디스커버리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기능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파이어파워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IPS를 운영하다 보면은 자산에 대해서 취약한지 취약하지 않은지 보안 위협과 관련해서 매칭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용자나 보안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방화벽 안에는 호스트 자산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들을 네트워크에서 수집을 하게 되고요. 수집된 정보들을 호스트 프로파일링으로서 시스템에 보관해서 향후에 IPS에서 탐지되는 이벤트와 같이 상관 분석을 해서 실제 자산에 대한 영향도를 다르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 식별이 가능한 사용자 관련된 아이디 정보나 유저 정보들도 수집을 하고 관련된 호스트 자산에 해당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네트워크 디스커버리에 대한 부분은 방화벽 제품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기능을 사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트워크 자산 및 토폴로지 내용을 상세하게 담고 있는 이 네트워크 맵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네트워크 맵에서 호스트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호스트 속성,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또는 취약점까지 모두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사용자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도 갖고 있는데요. 즉 어플리케이션 도메인, 사용자 그룹, 그리고 ISE 속성 조건을 사용해서 접근 제어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탐지된 호스트의 모든 사용 가능한 정보를 담고 있는 호스트 프로파일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가시성을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툴인 대시보드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시보드를 통해서 과거 네트워크 환경 상태 그리고 이벤트 발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스템에 의해 기록된 디스커버리 이벤트 그리고 사용자 활동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볼 수 있고,
사전에 호스트가 있는 취약점을 바로 확인 가능함으로써 미리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취약점 정보를 이용해서 IPS 룰 정교화 작업도 진행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파치 스트러스2 취약점을 보유하고 있는 호스트를 발견할 경우에 자동으로 해당 취약점과 관련된 IPS 룰 상태를 해당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이 요구 사항에 맞게 운영 체제,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 그리고 프로토콜 관련 화이트 리스트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디스커버리는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 패시브 디텍션이라는 방식으로 자산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 패시브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바하벽에서 기본으로 네트워크 프로파일링을 하는 기능이고요. 운영체제 및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네트워크 자산에 대한 컨텍스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호스트의 트래픽이 호스트의 운영체제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면은 네트워크 맵에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운영체제가 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은 시스템에서 보고된 알 수 없는 응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체제 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패시브 디텍션이 자산 정보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두 번째 방식의 액티브 디텍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얘는 트래픽 분석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스캔 결과 또는 기타 정보 소스를 사용해서 정보를 직접 네트워크 맵에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좀 더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액티브 디텍션에 관련된 내용은 잠시 뒤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의 두 번째 내용인 패시브 디스커버리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데모를 통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FMC 화면인데요. 먼저 여기 폴리시 아래에 보시면은 여기 네트워크 디스커버리라고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 화면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룰을 생성을 하거나 기존에 있었던 룰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에 여기에 대해서 설정한 적이 없으셨으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디폴트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룰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대역을 다 스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펜슬 버튼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지금 네트워크가 any로 되어 있고 위에 호스트하고 유저가 체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만 체크가 되어 있어서 마화벽을 통화하는 모든 트래픽이 방문하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만 수집하고 호스트에 대한 프로파일은 따로 구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호스트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하면 Exclude, Discover 이렇게 두 개의 메뉴가 나와 있는데 여기 Exclude는 말 그대로 모니터링에서 지정된 네트워크를 제외한다는 뜻이고요. 일부 소스 호스트 또는 목표 호스트를 제외를 하면은 해당 커넥션인 기록은 되지만 호스트 프로파일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NAT 장비, 로드 밸런서 또는 로드 밸런서의 특정 포트를 이렇게 exclude 리스트에 넣어서 제외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 지정 서버 핑거프린트를 생성해야 할 경우에는 지문에 사용되는 통신 주소 IP를 일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제외를 해야 하는데요. 아니면은 네트워크 맵하고 디스커버리 이벤트 뷰에 해당 호스트의 잘못된 IP 주소가 뜨기 때문에 지문을 생성한 다음 관련된 정책을 설정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이렇게 디스커버로 선택을 해서 옆에 호스트 그리고 여기 사용자 옵션을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여기 호스트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디스커버리 이벤트 기반으로 해당 내용들이 네트워크 맵에 추가되고 여기 사용자를 체크를 하게 되면은 유저 테이블에 추가가 되어서 사용자 활동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정책에서 설정된 사용자 프로토콜에 따라서 트래픽 기반의 검사를 수행할 수도 있고요. 요 아래 네트워크 탭으로 가보면은 여기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네트워크 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미리 지정해 두었던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바로 여기에서 add 버튼 눌러서 옆에 add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리스트에 나와 있는 요 RFC1918 이걸 선택해서 옆에 넣으면은 이미 알려진 개인 IP 주소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 요 포트 익스클루션으로 가보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특정 포트들을 제외를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은 이미 지정된 클라이언트와 특정 범위의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너무 많은 트래픽과 이심이 가는 이벤트를 자꾸 생성할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 포트를 제외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DNS 포트도 모니터링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O3 포트를 여기서 제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포트 익스클루션을 설정할 때 마찬가지로 여기 왼쪽 리스트에서 직접 선택해서 옆에 소스나 데스티네이션으로 애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 추가한 다음에 옆에 이 제외 리스트로 옮겨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기 옆에 유저 탭으로 가보면은 이렇게 여기에는 트래픽 기반의 탐지는 파이어파워 시스템에서 지원하는 유일한 비권한 아이덴티티 소스인데 보시면은 사용자 정보를 식별하는 프로토콜이 디폴트로 다 이렇게 이네이블로 되어 있어서 FTD 장비는 여러분들이 지정한 네트워크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LDAP, POP3 등 로그인을 탐지하고 이렇게 수집한 데이터들을 사용자 인식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트래픽에서 감지된 실패한 로그인 시도를 기록하거나 HTTP 로그인 사용자 정보를 확인하시려면은 이렇게 여기 펜슬 버튼 눌러서 여기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IT 환경과 연관된 것들만 선택을 해서 사용하셔도 되는데 몇 개만 체크해서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데 때로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라우터나 호스트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수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전에 이렇게 필요한 것만 이냅을 했던 설정에 쉽게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디폴트 값을 유지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옆에 고급 설정으로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서 여기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여기 시스템의 서버 공급 업체 및 버전을 알리는 네트워크 트래픽 헤더 정보를 저장하고 싶으시면은 여기 제너럴 세팅 펜슬 버튼 눌러서 여기 캡처 배너 옵션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 아래 업데이트 인터벌은 시스템이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시간 간격인데 예를 들어서 호스트 IP 주소가 마지막으로 표시된 시간,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된 시간 또는 응용 프로그램의 적중 횟수 등등이 있는데 이 디폴트 설정이 3600초, 즉 1시간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간격을 1시간 미만으로 설정을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대신에 더 많은 네트워크 이벤트가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업무 요구에 맞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아래 아이덴티티 컴플리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이 아이덴티티 소스 설정에 나열된 nmap
또는 타사 어플리케이션 소스 혹은 파이어파워 시스템 사용자로부터 가져온 기존 아이덴티티와 충돌하는 아이덴티티를 탐지할 때 발생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에 Generate Identity Complete Your 옵션을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런 충돌이 생겼다는 거를 이벤트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아래 디폴트 설정에는 이런 충돌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설정 파일이나 호스트를 다시 스캔하거나 혹은 새로운 아이덴티티로 수동으로 기존의 정보를 덮어 쓰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는 있고요. 여기 아래에 드롭다운 메뉴 여기 클릭해서 보면은 액티브하고 패시브가 있는데 요 keep 액티브거나 keep 패시브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은 패시브 아이덴티티 혹은 액티브 아이덴티티를 보류하는 방식으로 이런 충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슬 버튼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파이어파워 시스템과 IPS 이벤트의 임팩트 연관 설정을 할지도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시스템 기반의 취약점 정보를 사용해서 임팩트 연관 설정을 하시려면은 여기 첫 번째 옵션을 체크해 주시고요. 타사 취약점 정보를 기반으로 하시려면은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고 업무 환경에 따라서 두 개 옵션을 다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IOC에 대한 옵션인데 IOC가 어떤 툴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바하벽 같은 경우에는 Security Intelligence, IPS, 앰프를 통해서 호스트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에 해당하는 이벤트들은 각각의 데이터 테이블에 흩어져 있어서 이를 취합하는 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IOC가 이런 번거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게 IOC는 호스트 감염 지수를 확인할 수 있는 원형 그래프고요.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기능이 켜져 있으면은 방화벽은 호스트 정보를 수집해서 이 정보를 통해서 호스트에서 발생한 공격 이벤트의 유형을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펜슬 버튼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IOC 룰 베이스가 뜨고요. 디폴트로 이렇게 40개 룰이 들어가 있는데 이 룰들은 모두 멀웨어, IPS, 그리고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이벤트에서 가져온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디폴트 값들이 다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업무 요구에 따라서 필요한 룰만 켜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데이터 스토리지 세팅에는 여기 호스트 제한 및 타임아웃 설정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네트워크 맵에 저장되는 호스트 수가 FMC 모델에 따라 다 다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호스트 수가 최대치에 도달했을 때 디폴트 값이 드롭 호스트로 되어 있는데 시스템에서 비활성화된 시간이 가장 오랜 호스트가 먼저 삭제가 되고 새로 탐지된 호스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 보면은 새로운 호스트를 삽입하지 않음 이렇게 옵션이 하나 더 선택할 수 있게 나와 있는데 이 옵션은 호스트가 최대치에 도달을 해도 삭제를 하지 않고 새로운 호스트를 추가하지도 않는 옵션이고요. 만약에 이 옵션을 선택을 할 경우에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정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비활성화된 시간이 오랜 호스트를 수동으로 삭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두 옵션도 업무 요구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타임아웃 설정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은 호스트가 비활성화되고 나서 네트워크 맵에서 삭제되기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가리키고요. 기본 값은 만 80초, 즉 일주일입니다.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이 세 가지 옵션의 시간을 변경을 할 때 호스트, 서버, 클라이언트가 조기 타임아웃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정책의 업데이트 시간 간격보다는 더 길게 시간을 잡으셔야 합니다.
네, 그럼 시간상 관계로 고급 옵션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는 패시브 디스커버리 설정하는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여기에는 디폴트 룰을 통해서 모든 대역의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이대로 놔두고 여기 add 룰 버튼 눌러서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오른쪽 상단은 일단 디스커버로 놔두고 여기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대역을 넣어야 하는데 저는 요 198.19.00 요 대역을 선택해서 시스템이 이 대역의 호스트 정보를 검색하도록 하고 위에 여기 호스트와 유저 옵션을 다 체크를 해서 호스트 프로파일을 구축하도록 한 다음에 세이브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룰이 생성이 되면은 꼭 이 해당 변경 내용을 FTD 장비에 디플로이 해야 하는 작업을 잊지를 마셔야 하고요. 택한 다음에 디플로이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디플로이 작업이 약 1분에서 2분 정도 걸릴 수 있는데 기다리는 동안에 방금 제가 디폴트 룰을 그대로 놔두고 새로 룰 하나를 생성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디폴트 룰은 모든 대역의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수집한다고 했는데 이 정보가 FMC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디텍터라는 툴이 어플리케이션 정보를 식별하고 수집하는 데 사용할 수 있고요. 네트워크 담당자가 이 정보를 기반으로 포트룰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SSH가 22번 포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22번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로 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지금 이 데모 환경은 보이세요?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따로 PPT를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은 SSH가 22번 포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회사에서는 22번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로 SSH 트래픽을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플리케이션 디텍터는 SSH 트래픽이 들어오는 포트를 식별하고 이 정보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SSH 트래픽에 해당하는 포트가 22, 33 등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 우리는 이 내용에 따라서 포트 규칙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폴트 룰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것은 권장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 디플로이 작업이 다 끝났는데 일단은 테스트 환경을 하나 열어서 호스트 프로파일이 제대로 수집이 되었는지 트래픽을 날려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환경이 열리면은 먼저 제가 브라우저를 열고 간단하게 사이트 몇 개를 띄워서 한번 트래픽을 날리도록 하겠는데요. 요거는 제가 전에 이미 미리 사이트 몇 개를 열어놨거든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요 테스트 장비는 윈도우 7 운영체제가 탑재된 테스트 환경인데요. 미리 열어놓은 사이트 몇 개를 다시 새로 고침해서 트래픽을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리고 다시 FMC로 돌아가서
여기 어널리시스 아래를 보면은 커넥션 아래 이벤트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로그가 잡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딧 서치를 눌러서 방금 제가 열어놓은 테스트 환경, 요 테스트 호스트 장비 IP 주소가 잠시만요. 네, 주소가 198. 네, IP 주소 적은 다음에 서치를 눌러보면 이렇게 로고가 쭉 뜨게 되거든요. 이게 제가 방금 발생한 요 트래픽 관련된 로그가 지금 잡혀 있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요 IP 주소 앞에 파란색 데스크탑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내부 대역에 있는 자산이라는 뜻이고요. 내부 자산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에 회색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요 파란색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면은 요 해당 자산에 대한 상세한 정보로 이어지는 링크가 활성화가 되고 이렇게 호스트 프로파일 창이 뜨게 되는데 이게 내부 자산의 호스트 프로파일을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여기 어널리시스 아래에 보면은 네트워크 맵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네트워크 맵은 시스템이 네트워크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로 내부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축하는 상세한 정보인데요. 요 네트워크 맵을 잘 사용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한눈에 이렇게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왼쪽에 보시면은 IP별로 대역별로 IP별로 이렇게 트리 형태로 수집된 내부 자산 목록들을 쭉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IP와 맥 주소가 다 같이 식별이 될 경우에는 이 정보들은 왼쪽 트리에 여기 호스트의 IP 버전, IPv6, 여기 IPv4, IPv6 이렇게 트리 형태로 보여지게 되고요. IP 정보 없이 맥으로만 수집된 자산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맥으로 놓여 있는 쪽으로 자산 정보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198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아래 198로 시작하는 모든 호스트 IP 주소가 쭉 뜨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모두 11개 호스트가 수집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자산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은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들의 호스트 프로파일이 반영이 되어서 여기 자세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금 제가 열어놓은 테스트 환경 장비 IP 주소를 클릭해서 보면은 이렇게 호스트 정보가 뜨고요. 여기에 호스트 프로파일을 확인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관심 없는 자산 정보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옆에 휴지통 버튼을 눌러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여기 호스트 프로파일은 IP 주소, 그리고 맥 주소, 운영체제 등 시스템이 수집한 자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고요.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자산과 관련된 IP 주소가 나와 있고 넷 바이오스는 자산의 넷 바이오스 이름을 가리키는데 윈도우 장비 또는 리눅스 또는 넷 바이오스를 사용하도록 설정된 플랫폼은 이 이름을 가질 수 있고요. 여기 요 디바이스는 자산이 위치한 네트워크 보고 장비를 가리키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네트워크를 제대로 모니터링 하지 않는 장비에 의해서 이 자산이 네트워크 맵에 추가되었거나 아니면은 호스트 입력 기능을 사용해서 해당 자산이 추가가 되었는데 방화벽에서 감지되지 않아서 이렇게 내용이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호스트 타입은 시스템에서 감지하는 장비의 유형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호스트로 뜨거나 아니면 모바일 디바이스, 라우터, NAT 장비로 반영이 되고 여기 라스트 C는 내용 그대로 자산의 IP 주소가 마지막으로 감지된 날짜와 시간이고 커런트 유저도 말 그대로 해당 자산의 최근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IOC 정보도 이렇게 호스트 프로파일에 나오고요.
여기 운영체제 부분은 내부 자산에서 감지된 운영체제 정보들이 여기에 반영이 되는데, 이 화면 만약에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옆에 펜슬 버튼을 눌러서, 이게 아니고 아래 옆에 펜슬 버튼 눌러서 내용을 에디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플리케이션과 서버는 100개까지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여기 서버 쪽을 보시면은 여기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이라는 탭 보면은 가끔씩 이렇게 아래에 이렇게 제대로 정보가 나와 있지 않고 펜딩이거나 여기에는 없지만 unknown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pending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아직 프로토콜에 대해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unknown은 다 수집을 했지만 파이어파워 엔진이 가지고 있는 핑거프린트로는 식별이 안 될 경우에 unknown으로 해당 프로토콜을 인식하게 되는데 보통은 표준에서 벗어나는 프로토콜을 사용할 때 unknown으로 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애플리케이션 정보도 나와 있고 여기 아래에 유저 히스토리 부분은 지난 24시간 동안 사용자 관련 활동 관련 그래픽을 나타내고 이 부분, 호스트 속성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이 속성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산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산의 비즈니스 임팩트를 지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미리 정의된 속성이고요. 자산이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얼럿을 보낼 수 있는 관련된 정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옆에 에디트 버튼 눌러서 여기에서 이렇게 클릭해서 보면은 여기에서 임팩트 정보를 설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두 번째는 자산 화이트 리스트가 하나 더 있고 세 번째 종류는 사용자 정의 속성인데 어느 시스템 관리자가 어느 자산을 관리를 하는지 업무 활동을 해서 나중에 자산에 관련된 문제가 감지가 될 때 바로 그 자산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자한테 얼럿을 보낼 수 있는 폴리시와 룰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 여기 아래 요 부분은 자산에서 감지된 운영체제, 서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등에 기반한 취약점 리스트이고요. 이렇게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기능은 우리한테 네트워크 가시성을 제공을 해주고 또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현재 환경에서 어떤 운영체제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는지 어떤 취약점들이 존재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고 방화벽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IPS 룰을 설정해서 내부 자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첫 번째 데모였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 세션의 마지막 부분인 액티브 디스커버리 구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방화벽은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네트워크 맵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얻은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호스트를 주동적으로 스캔해서 완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호스트에 열려져 있는 포트에서 실행되는 서비스가 있는데 시스템이 네트워크를 모니터링하는 동안 이 서비스의 트래픽을 보내거나 수신을 하지 않으면 시스템은 서비스 정보를 네트워크 맵에 추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스캐너를 사용해서 이 호스트를 직접 스캔을 하면은 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렇게 FMC에 내장된 엠맵이라는 요 스캐너를 사용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및 보안 감사에 사용되는 오픈소스 스캐너입니다. 여기 엠맵의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먼저 호스트를 스캔하고 전에 감지되지 않은 서버를 서버 목록에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스캔 결과를 1,500개 이상이 알려진 운영체제 지문과 비교를 해서 운영체제를 결정하고
FMC는 엠맵이 서버에 사용하는 이름을 해당 시스코 서버 정의에 매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FMC는 추가된 서버 그리고 운영체제에서 갖고 있는 취약점을 호스트에게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요 엠맵 스캔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는데요. 구성은 모두 세 가지 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스캐너를 추가하는 작업, 두 번째는 추가 스캐너에 대한 관련 설정 값들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선택 사항인데 어느 호스트를 스캔할지에 대한 타겟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실행 단계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온디맨드 엠맵 스캔이고 두 번째는 자동으로 엠맵 스캔할 수 있게 예약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바로 계속해서 데모 환경으로 들어가서 요 엠맵 구성하는 방법과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데모 환경이 제가 사실 어제 엠맵을 한번 돌려서 지금 보시면은 소스가 엠맵으로 나와 있고 여기 지금 정보가 다 엠맵을 돌려서 나온 정보로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 돌린 다음에 다시 엠맵에 관련된 설정을 다 지운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엠맵 설정을 하지 않고 돌리지 않으면은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가 네트워크 디스커버리를 돌려서 나온 정보고 소스도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파이어파워로 뜨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테스트를 할 때 엠맵으로 돌리기 전에 네트워크 디스커버리로 돌렸을 때 여기 버전이 7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왔거든요. 윈도우 7 그리고 서버 관련된 이 윈도우 버전도 같이 이렇게 나온 상태인데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캔 호스트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여서 클릭이 안 되는데요. 제가 그 엠맵 설정을 다시 하고 나서 이 버튼을 클릭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FMC에서는 디폴트로 사용할 수 있는 스캐너가 따로 없어서 스캐너를 추가하는 작업부터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 폴리시 액션 아래에 여기 스캐너 옵션을 눌러서 들어가긴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상단에 Add Nmap Instance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눌러서 여기에서 스캐너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인스턴스 이름을 적으실 때 주의를 해야 하는 부분은 이름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은 이렇게 붙여서 적어주시고요. 여기 아래에 요 블랙리스트 스캔호스트 요 안에는 요 스캐너로 스캔해서는 안 되는 자산 또는 네트워크를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없으면은 넣지 않으셔도 되고 리모트 디바이스 네임은 FMC 대신에 원격 장치로 스캔을 해야 하는 경우에 원격 장치 IP 주소 또는 장비 주소를 넣는 옵션인데요. 마찬가지로 없으면 이 항목은 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서 다음 단계로 가보면은 이렇게 요 밑에 MS 스캐너라는 모듈을 추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추가한 스캐너 리스트를 확인하시려면은 여기 폴리시 액션에서 여기에서 어, 요 인스턴스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여기 방금 저희가 생성한 스캐너도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뷰 버튼 눌러서 계속해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Add 버튼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에 스캐너에 대한 부분의 이름을 적고 아래 설정 값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어, 이름을 적고
여기 아래 보면은 여기 Scan with Address from Event라는 옵션이 있는데 드롭다운 메뉴를 클릭해서 보면은 Scan Source and Destination Address 선택해서 출발지, 도착지 모두 스캔할지 아니면 이 아래 두 메뉴를 선택해서 단방향으로 할지 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옵션을 선택을 했고 스캔 타입은 스캔할 포트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여기 타입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완전한 TCP 핸드쉐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수천 개의 포트를 빠르게 연결할 수 있고요. 이 옵션을 사용하면은 어드민 계정에 로우 패킷 액세스 권한이 있거나 IPv6가 실행되지 않은 자산에서 TCP 연결을 시작하지만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스텔스 모드에서 빠르게 스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커넥트는 요 위에 TCP 씬을 사용 못할 때 이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 ACK는 ACK 패킷을 보내서 포트가 필터링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고요. 요 TCP 윈도우는 위에 요 TCP ACK와 작용은 같지만 또 나아가서 포트의 오픈 여부까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TCP 미니멈 스캔은 핀 ACK 프로비를 사용해서 BSD 파생 시스템을 식별하는 데 쓰이고요. 그러면 저는 첫 번째 TCP 씬을 선택하도록 하겠고 여기 Scan for UDP 포트는 엠맵이 TCP 포트뿐만 아니라 UDP 포트도 스캔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이 옵션을 활성화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주의를 해야 할 부분이 UDP 포트는 스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스캔 속도를 올리려면은 이 옵션을 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먼저 ON을 선택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내려와서 Scan from Report Device 요거는 이벤트 감지 엔진을 실행하는 장비를 사용해서 스캔을 실행하시려면은 ON을 체크를 해주시고요. 요 아래 요 옵션은 만약에 장비 일부 포트만 스캔하려면은 ON을 선택을 해주시고 모든 TCP 포트를 다 스캔하려면은 OFF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스캐너가 빨리 동작해서 빨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ON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 레인지 앤 스캐너 오더. 요거는 스캔할 특정 포트와 스캔 순서를 정하고 싶으시면은 여기에 엠맵 포트의 규격 문법을 적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은 바로 위에 있는 패스트 포트 스캔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 아래 프로비 오픈 포트 요 옵션은 서버 공급자와 버전 정보의 오픈 포트를 감지하려면 여기에 ON을 선택을 해주시고 서버 버전 인텐시티 요 메뉴는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요거는 스캔 강도를 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스캔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은 여기 아래 높은 숫자를 선택하시고요. 정확도는 높지는 않지만 빠른 스캔을 원하시면은 요 위에 낮은 숫자를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디텍터 오퍼레이팅 시스템 요거는 여기에서 ON을 선택을 하시면 엠맵으로 스캔해서 자산이 운영체제 정보를 얻어내고 OFF를 선택하면 그냥 시스템에서 스캔한 결과를 반영을 하게 되고 이 메뉴는 만약에 자산 발견 과정과 대역 안의 매개 자산에서 실행되는 포트에 대한 스캔 과정을 건너뛰려면 ON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요 타임 템플릿. 요거는 엠맵 스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인데 숫자가 클수록 스캔 시간이 짧고 스캔 범위가 좁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스캔 기간은 길고 스캔 범위가 넓습니다. 요 관련된 설정을 다 마쳤으면 아래 크리에이트 버튼 누르고 요 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모듈이 추가되었음을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스캔 타겟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디맨드 스캔하고 시스템에서 스캔 작업을 예약할 경우에 어떤 자산에 대해서 스캔을 할지 지정할 때
저희는 이 값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 폴리시 액션 아래에 이 액션 아래에 스캐너로 가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타겟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Create Scan Target 눌러주시고요. 여기에 네임 적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IP 렌지 부분은 IP 주소거나 IP 주소 범위 또는 리스트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는 테스트할 환경의 IP 주소 198.19.10.21 적을게요. 포트 부분은 일단은 이대로 놔두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스캐너와 타겟을 추가하는 작업은 다 끝났고 FMC에서는 엠맵 스캔 방법이 모두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네트워크 맵에서 스캔하는 방법으로 정확하게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지 이첫 번째 방법으로 한번 먼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이미 엠맵을 한번 돌려서 사실 정보가 이미 다 수정이 된 상태이거든요. 일단 오늘 데모에서 그냥 한 번 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스캔 호스트 버튼을 눌러서 보면 여기서 스캔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파란색 팝업 창이 뜨는데 이 메시지 센터 타스크 탭을 클릭해서 보면 이렇게 어, 보면은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스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요 스캔 시간도 시간이 조금 소모가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두 가지 스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다시 폴리시 액션에서 여기 아래 스캐너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저희가 방금 추가한 스캐너가 나오는데 만약에 지금 특정 자산에 대해서 스캔하고 싶으시면 옆에 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면 여기에서 어떤 타겟을 선택해서 스캔할지 아니면 여기 아래에 직접 IP 주소나 포트 넘버를 적어서 어, 어느 IP를 검색할지 어, 어느 포트를 스캔할지 이렇게 정하신 다음에 스캔 나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방법이 온디맨드 스캔 방식이고 보시다시피 지금 제가 보여드린 스캔 방식하고 네트워크 맵에서 스캔 호스트 버튼 눌러서 진행하는 이 스캔 방법은 다 수동으로 하는 작업이라서 만약에 이렇게 앱맵을 통해서 스캔한 결과로 시스템에서 감지한 정보를 덮어쓰기 하게 되면은 이 정보는 나중에 다시 앱맵 스캔을 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업데이트하지 않는 이상 쭉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자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지하려면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수동으로 스캔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이 스캔 작업을 예약하는 방법을 권장드리고요. 이 방법은 여기 툴즈 아래쪽 보시면은 스케줄링이라는 이 버튼이 있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자산에 대한 엠맵 스캔을 주기적으로 자동으로 할 수 있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위에 Add Task 버튼을 눌러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Job 타입을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Nmap 스캐너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한 번만 돌리려면은 once 선택하고 주기적으로 스캔을 원하시면은 recurring을 선택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보면은 Start Time 요거는 스캔 시작 시간을 적으셔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릴 부분이 요 FMC 디폴트 시간이 미국 시간에 맞춰져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타스크 생성하실 때 쉽게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시스템 요 시간을 먼저 코리안 시간으로 미리 설정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설정 방법은 여기 오른쪽 상단 어드민 유저 프리퍼런스 여기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잡 네임은 간단하게 먼저 적을게요. 네, 그리고 잡 네임은 일단 이렇게 줬고 레미네이션은 방금 요 설정한 값을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 엠맵 타겟도 전에 미리 설정한 타겟을 여기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여러 가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하는 타스크를 많이 생성할 예정이면은 여기 코멘트에 가급적이면 이 타스크는 어떤 작업을 하는지 부가 설정을 넣어주시면 나중에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여기에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이메일 스테이스2는 작업 상태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받는 방식으로 확인하시려면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메일 중개 서버 설정을 해야만이 이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 데모 환경에서는 아직 이 설정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먼저 건너뛰고 네, 이렇게 세이브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캘린더에 작업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더블 클릭해서 아래를 보게 되면 여기 task name 그리고 여기 type 그리고 한 번만 스캔할 거라서 once로 뜨고 이 작업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요. 자세한 정보를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자동 스캔을 예약하는 설정이었고요. 다시 이 오른쪽 상단에 느낌표 버튼 눌러서 이렇게 타스크로 가보면은 작업이 끝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5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스캔 작업은 다 끝났는데 다시 네트워크 맵으로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다시 돌려서 스캐너가 지금 엠맵으로 나왔고 운영체제도 뭐 다시 돌려도 정확하게 윈도우 7으로 지금 뜨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운영체제 정보 수집에 관련된 구체적인 로그를 보고 싶으시면은 여기 어널리시스 여기 아래 호스트 아래에 디스커버리 이벤트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관련된 로그를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스캐너로 해서 정보를 수집을 했는지 관련된 로그를 다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시면은 나중에 보안 위협을 탐지하는 등의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또 이렇게 엠맵 스캔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완전하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두 번째 데모였고요. 다시 PPT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션에서 소개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기능이 무엇인지 그 이점과 어떤 방식이 있는지를 아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 패시브 네트워크 디스커버리의 이점과 단점, 그리고 어떻게 설정을 해야 하는지를 아셔야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액티브 네트워크 디스커버리 설정도 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내용이었고요. 시간을 다시 저희 호스트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서영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세션에 대해 이제 문의가 있으시다면은 지금 바로 우측 카드에 있는 Q&A 창으로 편안하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깐 이제 질문을 입력하시는 동안에 저희 다음 ATR 세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션은 동일하게 NG5와 관련인데요. 스레트 인텔리전스 기능 소개입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다음 주 금요일 3월 4일 오후 2시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앞에서도 부탁드렸는데요. 세션이 완료되면 이런 설문조사가 발송되는데요. 저희에겐 참으로 중요한 내용임으로써 최대한 허점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네, 질문이 있는지 제가 한번 체크를 하고 잠시만요. 네, 지금까지 우리 라이브로 Q&A 창으로 올라온 질문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따로 Q&A 세션은 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가 나중에 이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생각났다면은 어 제가 지금 채팅창으로 다시 한번 메일을 보낼게요. 메일 주소로 저희한테 어 문의를 주신다면은 저희가 대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일 주소는 제가 채팅창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